있으면서 객관적인 증거, 이스케미아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운드, 이스케미아, 푸드 인펙션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ABI가 얼마나, 프레셔가 얼마나 이런 걸로 판단했다면 스탠다라이즈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운드는 얼서가 있냐, 그리고 얼서가 얼마나 퍼졌냐, 힐까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얼마나 심해져 있는지 이런 거 그레이딩하게 되고, 이스케미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ABI나 프레셔, 그리고 객관적인 검사들로 얼마나 이스케미아가 진행되는지, 그리고 푸드 인펙션은 없다, 아니면 심해서 너무 심해서 sepsis까지 가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래서 당연히 운드나 이스케미아가 심해지면 스테이지가 올라가게 되고, 스테이지가 올라가게 되면 당장의 치료를 필요로 하고 복합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저희 스테이지로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드 인펙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실제로 모유수나 뇌에서 환자를 볼 때 이스케미아 증상을 주로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환자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끝에 발이나 발에서 발가락이나 힐 쪽에 보면 인펙션이 로컬하게라도 인펙션이 진행된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인펙션이 진행된 경우에는 환자들을 조금 더 주의해서 봐야 되고, 이유는 인펙션이 좀 심한 환자들이 그냥 이스케미아만 건강한 환자보다 훨씬 메이저 인펙션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스테이징을 해서 이러이러한 스테이지를 하고, 그래서 스테이지가 높을수록 더 중하고 빠르게 해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스테이지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LTI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에서 글로벌 림 아나토미 스테이지 실제 이름 그대로인데요. 이제 다리 쪽으로 가는 혈관에 인프라 인빙 아나토미가 어떻게 되어 있는 이스케미아를 보는 건데,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게 이완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셜하게 에토피, 페모로팜리티아, IP, 인프라 팜리티아적인 것으로 각각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상태에 따라서 지정된 그레이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클래스에 의해서 이것도 스테이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게 이제 베스트 타겟 아트리티스 웨이죠. 그래서 결국에 환자가 호소하는 이스케믹 심텀이라든지 아니면 메이저 앰퓨테이션 레이트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메이저 앰퓨테이션 리스크를 줄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베스트 타겟 아트리티스 웨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패스웨이를 잘 결정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페모로팜리티아 이런 식으로 0에서 4까지 점수를 나누게 되고, 인프라팜리티아도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스테이지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PPT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우리가 실제로 의료실이나 뇌에서 환자를 봤을 때 실제 NGO를 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봤을 때 그냥 요 정도 되면 스피치가 상사 정도 되겠고, 이 환자가 더 중한 치료, 빠른 치료를 필요로 하겠구나 라는 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지 있는데 그냥 중하다, 상사 하면 뭔가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컨셉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스테이징이 스테이지 1, 2, 3 나눠지는데, 스테이지 1은 앞서 말씀드린 FP, IP 예전이 좀 심플하고 좀 더 간단한 치료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스테이지 1에 대해서는 가능한 엔도로스라고
초보건적인 건 아니고 앞서 우리가 봤던 뭐 와이파이 환자의 상태, 와이파이 스테이지 이런 것들에 다 조합해서 치료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뭐 레전이 심하니까 수술 이런 개념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블레스라는 거를 아마 개념이 있기 전에 시작된 연구들이 아주 중요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블레스 CLI-TRI라는 게 있고 주로 페모로 팜리티알 레전 물론 IP 레전도 있는 환자들입니다. 근데 페모로 팜리티알이 주인 환자들에서 바이패스를 할 거냐, 엔도바스쿨러 테라피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의 결과가 어떤 거에서 더 좋은 위험한 이벤트가 환자에게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이벤트가 적고 레이저 임플란테이션 리스크가 줄어드는 게 하느냐에 대한 연구인데요. 그래서 이 베스트 CLI 연구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바이패스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그레이드 산토스 베일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TBR 인프라 팜리티알 레전에 바이패스를 했을 때 레이저 임플란테이션이나 수술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게 엔도바스쿨러에 유리하게 적었다라는 것이고 포트 2에서 적절한 정맥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결과들이 바이패스랑 엔도바스쿨러랑 차이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연구가 컨셉적으로 블레스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개인이 적절한 경우에는 바이패스 서저리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내용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환자가 수술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거나 다른 여러 가지 고려할 환자 측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무조건 바이패스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점으로 되겠습니다. 바질2 트라이얼은 아까는 베스트 CLI는 페모로 팜리티알 레전이 주였다면 이 바질2 트라이얼은 인프라 팜리티알 레전이 주인 환자에서 바이패스보다는 엔도바스쿨라 세라피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환자 안전이나 레이저 결과에 더 유리하겠다라는 구조의 내용입니다. 이런 연구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블레스에서 스테이지 3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우리가 결정을 할 것이냐를 말할 때 스테이지 3에서도 무조건적인 바이패스 또는 무조건적인 엔도바스쿨라 이런 것이 아니고 환자 상태에 맞춰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한 것이 플랜 프레임워크라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페이션트 리스크 이제 환자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혈관 환자들 다른 환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혈관 환자 같은 경우에 심박 원셋이 80대 중반 후반 돼서 오는 분들이 많고 90대 환자들도 흔하기 때문에 환자 측 리스크를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됩니다. 환자 90몇 세 환자를 데리고서 메이저 바이패스 서저리를 하겠다. 베스트 CLI에서 좋다고 생각하겠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 측 리스크를 꼭 파악하고 해야 되고 다음에 L은 림 시비어리티, 아까 와이파이 케이스하고 이 세 개를 잘 조합해서 치료 방법을 잘 결정하자. 그래야 메이저 임플란테이션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수술이나 시술 치료에 대한 메이저 어드버스 이펙트도 줄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좀 중요하게 말씀드린 케이스는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은 토 얼서로 오신 분이고요. 따라 인펙션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서가 있고 인펙션이 있다. 그러면 그냥 생각하면 와이파이 스테이징에서 좀 높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고 ABI 했더니 ABI가 좀 밖에 나왔다. 그러니까 증명된 이스케미아도 있다. CT 엔지오를 찍어보고 이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컨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페모로 팜리티알 레전의 왼쪽에 이제 레이저 레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레전들은
이제 이 스탠트로 다 일어났는데 이쪽이 다 다시 디스턴스가 되면서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엔도바스쿨라 치료를 환자가 일단 원치 않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술적 치료를 권유를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젊은 환자이고 컨듀이트 듀러블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베인 바이패스를 하는 게 좋겠죠. 간단히 말씀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베인 이벨루에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동측이나 반대쪽에 GSB 이벨루에이션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무릎 아래쪽으로 GSB가 갈라지면서 다이아미터가 작고 베인의 질이 좋지 않아서 좀 짧아서 그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인프라필리티알 쪽으로 내려가야 더 듀러블리티가 있는데 베인상에 좀 있어서 그렇지만 바이패스하는 인사이트를 시행하고 증상은 수술 후에 증상 주로 착용이고, 세 번째는 오른쪽 발에 문드 완전 오른쪽 다리에 페인, 레스팅 페인 있고 인펙션은 없다, 뭐 이런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죠. 그래서 ABR을 해봤더니 오른쪽 PAB로 나온다. 그래서 그럼 CT를 찍어보게 돼요. CT를 찍어봤더니 양쪽 다 안 좋은데 이 사람이 주로 이제 호소하는 부위 오른쪽이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전을 봤더니 대전이 복잡하고 실제로 우리가 확실한 치료를 해야겠다. 그래서 베인을 확인해 봤더니 베인은 맞는 게 없어서 그러면 엔도바스쿨라를 할 것이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 이제 페모럴 레전보다 위쪽에 페모럴 엑스터널 일리아크 아터리 레전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술을 하는 김에 그냥 한 번에 치료를 하자 해서 이런 식으로 엔도바스쿨라 시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바이패스를 했는데 이 환자는 베인이 없어서 그냥 인조율받는 수술을 하겠습니다. 환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받는 이제 여러 번 PTA를 했던 환자인데 환자 좀 특징적이었던 게 문드가 낫지를 않고 실제로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안 펴져요. 뇌도 이렇게 수축된 상태로 계속 있어서 바이패스 후에 성형외과를 거치면서 그래서 이런 이스케미아, 아까 말씀드린 와이파이